가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안 되는가? 자신이 취해복권 주역의 그런 존재인가의 문제인데요. 본 사람이 보는 데서 살인을 또는 연쇄살인을 계속 저지른다. 본 사람이 보는 데서 도둑질, 강도질을 하고 사기질을 하고 범법행위를 버젓이하고 그것을 재산으로 형성한다. 그것을 처벌할까 안 할까요? 연예인 경우에도 다 처벌되던데, 정치인도 그렇고 대통령도 다 처벌되던데, 미국 정치인도 처벌이 안 될까요? 미국도 대통령도 그렇고 다 처벌이 될 수 있어요. 전 세계는 법치주의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가 통치가 안 되는데. 주요 증거가 뚜렷했을 때 그것이 뭐 이렇게 조작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112 동영상 신고로 딱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동영상 조작이다 이렇게 갈 수도 없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요새 AI가 있어갖고 영상도 조정하긴 하는데 증거가 뚜렷했을 때 문제가 되겠죠. 네. 불법적인 증거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만든 증거는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안 돼서 그것이 정확하다면 논란이 안 될 수가 없는 부분이 하겠습니다. 그런 증거는 할지라도 다 함께 실험해보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범죄를 해도 살인해도 범죄가 안 되는 잠시름 법치주의 안에서 모든 범죄자들은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들 누구든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게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인지도 모르죠. 무법 천지로 갔을 때, 가령 군사력이 일어나서 이렇게 전쟁 나오면 그때는 모든 범죄가 다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오히려 자신들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법치주의로 가느냐 전 세계가 방향성인 것 같아요. 무법 천지로 그냥 아비규환 내국전에 간다는 이런 방향성의 문제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이 범죄하는 건 항상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의 작은 씨앗, 우리 마음의 정원에 작은 씨앗을 심었더니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범죄자가 되고 괴물로 변화되더라. 심지어는 가족을 살인하거나 해치더라.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걔가 그런 존재는 알았다면 그냥 그렇죠. 이렇게 안 키우든지 했을 텐데, 그죠? 부모를 해친다 이랬는데 몰랐으니까 심었겠죠. 작은 범죄 마음속에서 자기들이 혼자 이렇게 상상하고 공상을 해서 다른 사람을 성추행을 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강간을 했다. 현실에서 안 나타날까요? 현실에서 나타납니다. 마음속에도. 그것이 계속 심어지면 최면에 걸리나 봐요. 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어떤 뇌 구조인 것 같은데 최면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어떤 생각을 심으면 그대로 행동을 하더라고요. 생마늘 아몬드 초콜릿 이렇게 먹고 누룽지를 갖다 닭이다 하면서 이렇게 드시더라고. 자기 스스로 최면을 자기 뇌에다 거짓말한다는 거죠. 거짓말도 그렇게 사람이 속을 수 있냐 그러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세상에 사기당한 사람들이 엄청 많고 다단계 금융 다단계 사기도 많고 마음의 환상을 확 이렇게 거대한 환상, 잠밋빛 환상을 주고 막 대박의 환상을 주면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내가 가로막는 거라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확 화를 내면서 주식 투자 도박하는 경우가 보통 그렇더라고요. 난 나중에 마음을 나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기라고 얘기를 해도 그 당시에는 안 들려는 최면에 걸리는 거예요. 이성적인 적용이 보다 강화돼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이게 사기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안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돌이키는 경우도 많은데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 맹목적인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그걸 훈련을 했나 본데요. 맹목적으로 범죄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 어리석은 훈련이죠. 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준법 정신을 어렸을 때부터 길렀다면 범죄자가 크게 되지 않은. 그래도 인간이 신이 아니라서 범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주로 살인, 강간, 강도 이런 것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선악을 선택할 때
것을 심으면 당장 그러죠. 그 숫자를 반복할수록 마음에서부터 성추행하고 마음에서부터 강간하고 마음에서부터 도둑질, 강도질 이거 심어지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네, 숫자가 많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의 정원에 좋은 생각, 선악을 선택할 때 마음에서부터 선을 선택하고 범죄하지 않는 것, 마음으로부터 남을 성추행하지 않고. 근데 저도 이렇게 30대인가 범죄를 한 30대 성적으로 타락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있었다. 만약에 지금 제가 가상적으로 공개적인 상태에서 성추행을 한다. 그러면 내가 그렇죠. 그 범법행위가 되는데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을까요? 문제가 되겠죠. 저도. 네. 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성추행이든 뭐 어떤 것이든 뭐 남을 사기치든 이렇게 도둑질, 강도질한다든 뭐 살인하는 일체 범죄를 안 저지르는데요. 하나님의 보호를 기도하고 있고요. 순간적으로 정신이 악한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자랐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씨앗을 심었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마음에서부터라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마음에 이게 악한 생각이 우리는 떠오릅니다. 이렇게 영화를 보거나 이런 거 하면 선악이 충돌한다는 게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거나 악마가 나타나 이런 증거들은 많이 나오시죠. 그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돼요. 우리가 선악을 마음에서부터, 마음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마음에서부터 계속 살인하고 강간하고 성추행하고 이것이 계속되면 어렸을 때부터 특히 조기 교육이 참 중요한 거. 준법 정신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건 이렇게 부모를 해친 인간으로 변하거나 사회범법자로 변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준법 정신을 잘 기르고 112 신고는 웬만하면 다 들어가서 사회적으로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그 사람들이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112 신고를 계속 들어가서 크고 작은 놈은 준법 정신이 자동 형성되게 돼 있습니다. 나도 처벌받네. 어떤 연예인이 나는 무법천지여서 처벌받지 않으면서 공개적으로 막 살인하고 강간하고 성추행하고 도둑질 강도질을 사고해요. 그러면 문제 안 될까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정신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인 정신으로 봐야 되겠죠. 우리는 공인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이것을 검사든 판사든 경찰이든 공인의 신분으로서 모든 사람이 아는 데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대. 알아둔 그 사람 얼굴도 알아채기도 쉽고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었을 때 이게 문제가 안 될까요? 공인은 쉽게 들통난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인데 타국에 가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제 관광객의 신분으로 갔을 때는 아무래도 너그럽게 다 해주지만 그 안에 가서 거주할 때는 이방인으로서 거주하게 되는데요. 눈치가 안 보였어요. 범죄는 눈에 쉽게 띄일까 안 띄일까? 쉽게 띄인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그 사람이 막 살인하고 연쇄살인하고 강간하고 뭐 이렇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범죄를 서슴지 않더라. 문서 위조하고 그러면 그나 어떤 나라든 그 사람을 내버려 둘까 안 될까? 또는 그것을 모두가 뭘 가상적이지만 보고 있다. 해서 문제가 안 될까요? 그런 자신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그 나라가 나쁜 새끼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나쁜 새끼일까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나라도 범죄는 용인하는 데는 없어요. 관광객으로 갔을 때하고 그냥 없으면 다들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데 아닌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근데 그 나라 가서 살았을 때는 이방인으로서 존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 눈에 쉽게 띈답니다. 더구나 연예인이다 그러면 정치인이다 그러면 다른 나라 갔을 때는 뭐 좀 물론 성형을 해갖고 위장할 수도 있지만 동양이면 동양이 서양인으로 바꾸기가 좀 힘들거든요. 서양인은 동양 바꾸기 힘들고 동남아시아 가도 이목구비가 틀리죠. 네, 그래서 분위기라는 것도 딱 압니다. 자기네 사람이 아닌 것을. 북한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와도 금방 알거든요. 우리는 자기네들은 이제 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금방 알거든요. 네, 오랫동안 한국에서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우리는 금방 안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여기 와서 범죄를 저지르면 눈에 쉽게 띈다라는 거죠.
눈에 쉽게 띄어. 그런 사람들이 뭐 연예인이다, 정치인이다, 공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쉽게 띄우고 더 모두가 보고 있다라는 거. 공인이라는 것은 쉽게 눈에 띈다는 거죠. 눈에 쉽게 띈다. 저 사람 유명 정치인, 저 사람 유명 연예인, 그렇죠. 또는 외국인인데 우리하고 그렇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지켜볼 수도 있게 되고, 좀 더 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범죄를 저지르면 딱 112 동영상 이렇게 A다 동영상 신고를 해갖고 처벌할 수도 있거든요. 마음에서부터 성추행, 마음에서부터 강간, 마음에서부터 살인, 마음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선택하시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모든 근친상간을 하시고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행동을 하면 이게 마음에서 작은 자가 바늘도둑이 소독이 된다 그래요. 점점점 죄가 확대가 자기는 무법천지의 사람, 자기는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들통났을 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들통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유영철도 그랬을 수도, 오은춘도 그렇고, 뭐 강원수도 처음에는 범죄를 했는데 점점점 대담해져. 작은 범죄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독돼. 점점점 키워진다는 거. 마치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나무가 점점점 자라듯이 범죄가 자랄 수 있냐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선택을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신도 아니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참 그래서 완전하게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였으면 좋겠지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선악을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생각, 정상적이고 밝은 생각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악한 것이 악한 악마가 넣어주는 악한 선막 천사 아마 충돌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이게 최면의 세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악을 저지른다는 게 그래서 마음으로 지킬 만한가 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하는데 이것을 기도해서 싸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치열하게 싸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악한 것에 점령을 악마가 넣어주는 생각에 점령을 당하지 않을 책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자유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형제라도 어떤 사람은 범법자고 모든 범죄를 마구 저지르고 자신이 마치 무법천지에 자기는 치해복권 지역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좀 정신 획가당한 거죠. 네. 나는 신이다. 그러므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지 맛이 간 거죠. 완전히 정신이. 112만 출동을 좀 시켜도 그 사람의 제정신을 좀 차릴 텐데. 범죄를 저지르지 마세요. 저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제대로 준법을 하면서 삶을 좀 평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신이 아니어서 누구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법을 지켜나가기 어려울 텐데 그렇지만 범죄를 통해서 소득을 얻지 않고 범죄를 통해서 살아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해서 나중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인데요. 지옥에서 7천억 년 넘어도 나올 수 없는 지옥의 고통.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두 가지 하는데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주요한 법을 지켜도 문제가 안 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범죄를 저도 문제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인데요.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법이지만은 다 지켜야 되는 법, 준법 정신, 그것을 잊어버려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고 자기 마음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교육시켜야 되는데요. 그래서 계속 마음에서부터 범죄는 시작된답니다. 단어들이 소득이 된다고 점점점 되자면 더 큰 범죄를 저지른다. 그래서 이제 그만 그렇죠. 네, 범죄를 더 이상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한 나라가 그렇게 된다. 한 나라 범법으로 가득 군이 출동하게 돼요. 이제 무법천지로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범죄를 이렇게 조장하거나 그런 것을 선동해서는 안 되겠다. 무법천지의 사회는 반드시 대가를 친다는 것이죠. 법치주의 안에서 일일이 계속 출동시켜서 그 사람이 자기도 사법 처리될 수 있고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경고를 주는 것, 범죄가 커지지 않고 그 사이가 심각한 쪽으로 가지 않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 112로 촬영하셔가지고 경찰에 직보하세요. 이게 범죄 저지르고 있다고. 그것이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뭔 상관입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 이런 사회가 돼야지 쉽게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그렇죠. 모두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준법 정신을 지키고 사회가 법치주의로서 안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모두가 법의 테두리 보호 안에서 살기 범죄가 횡행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서로 간에 불안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칼을 소지하고 갖고 다니다가 휘두르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소지하지 마세요. 네, 이런 부분을 112 동영상 신고라든지 안전빵 위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공개적인 호텔, 커피숍이라든지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으슥한 곳에 가서 해를 당하지 말고 자기 집으로 초청하지도 말고 다른 집에 가지도 마세요. 거기서 성추행을 당했다 그렇게 해버리면 꼼짝없이 당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참 놀러도 많이 당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찔하네요. 무식할 때 유식할 때 차이. 그래서 진짜 법적인 지식을 조금 갖추다 보니까 이게 함부로 범죄를 저질렀다가 인생이 골로 가는구나. 네, 따뜻한 방을 살 수 있는데 착한 깜빵에 사시는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마음에서부터 작은 선악을 선택할 때부터 마음에서부터 준법 정신을 지켜라. 마음에서부터 선악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사람 앞에 범죄라고 생각하지 마음에서부터 성추행, 강간, 마음에서부터 엄란한 마음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 또 그것을 키우는 것, 언젠가는 그 생각이 나를 움직여 버립니다. 나를 체면 걸어서 움직여 버립니다.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가 되고 씨앗이 되어서 자라고 커지면은 그렇죠. 어떤 악의 세력도 사이에서 커지면 문제가 심각한 점. 그래서 뭐 뚝이 터질 때 때만 작은 구멍 하나만 막으면 될 일을 터진 다음에 수습하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112 신고를 다 하시고 뭐 남의 집에 우르르 몇십 명이 들어간다 그러면 112 신고 딱 누르세요. 의심스러우면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좀 이상하다라고 신고합니다라고 그럼 이렇게 집단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또 어떤 데서 우르르 미국에서 내가 뉴스를 봤는데 편의점 같은 데 같은 것도 우르르 들어 다 털고 사회적으로 공정을 올려야 되겠네. 누구나 112 신고해서 그 사람들 추적 못할 리가 있나요? 타고 온 이런 차량도 존재할 수 있을 거고 얼굴도 찍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떤 사이트에서 서로 연락망을 갖고 있어야지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회도 그런 것들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강하게 처벌을 그런 거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집단 범죄는 가중 처벌이거든요. 범죄단체 조직죄로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 여러 번 했다면 범죄단체가 여럿이 있어 해야 된다. 구성 요건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 그러면 강령이 없을지라도 우선 범죄단체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조직범죄라는 거죠. 범죄단체 이꼬로 조직범죄. 집단으로 우리가 사법죄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집단으로 들어가서 문 따고 들어가서 강간한다.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집단범죄는 가중처벌이에요. 또 야간에 그러시면 가중처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집단범죄를 막아야 되겠다. 112 전화를 드세요. 그다음에 남의 집에 수십 명 들어가고 우르르 들어가면 딱 찍으세요. 아파트에서도 그러고 어떤 데서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법치주의로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떼거리 집단의 범죄를 해결해야 된다. 범죄를 신고하는 이런 문화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범죄가 심각해지면 서로 불안해서 못 살아. 이웃 간에도 범죄자한테 이웃으로 와봐요. 너무 불안하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 모든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안전빵을 선택을 하십시오.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유인해도 가지 마세요. 네.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고 범죄자들도 쉽게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빵으로 이렇게 밝은 데서만 만나십시오. 그래도 대인관계는 충분합니다. 저도 안전하게 산 사람은 아닙니다. 성적으로 30대 때 성적으로 좀 타락하고 그래서 좀 안전하게 산 적이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 범죄를 주요하게 젊었을 때부터 그래도 안 저지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완전하진 않다. 신이 아니어서. 지금도 앞으로도 저는 준법하며 살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상적으로 보고 인 상태 범죄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얼마 가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계속해서 눈덩이 바늘도둑이 소독된다. 나는 처벌받지 않아. 나는 신이야. 나는 무법천지에 모든 죄를 저질러도 나는 신이기 때문에 처벌 안 받. 예, 돌았는데요. 정신병이 걸린 맛이 간 거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준법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예, 자기가 편안하게 따뜻한 방에 살고 싶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그런 것을 바늘도둑이 쏘게 돼 눈덩이처럼 키워지지 않게 자신을 무법천지 인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내가 나를 파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준법하면서도 우리는 자유롭게 재능을 키운다든지 이렇게 뭐 무술도 배우고 자유롭게 다 할 수 있어요. 칼 갖고 다니시면 이렇게 혼나요. 기세 딱 꺼내면 휘두르면 곧바로 그냥 크게 형사처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심하십시오. 그냥 112 신고를 이렇게 하시고 3단 보험 같은 것도 이게 범죄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3단 보험 그나마 좀 나아요. 그래도 그것도 사법처리 당합니다. 참 이게 좀 불안한 세상 속에서 호신용품도 이렇게 호신용품을 갖고 다니곤 해야 되겠다는 호신용품으로 대체하세요. 그것도 사실은 남한테 휘둘렀을 때 그것도 가스총 했을 때 그것도 사법처리 돼요. 사실은 사법처리 되는데 야, 이 세상 살기 참 어렵습니다. 범죄자들이 행하고 사회에게 떼거리 범죄 여러 사람이 해서 떼거리 범죄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회 자체가 엉망으로 변한다고 봐야죠. 무법천지에게 무질서 이렇게 그런 사회로 갑니다. 전 세계는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민영사를 갖고요. 그래서 무법천지로 가서도 안 되겠다. 미국 사회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이 장관이 국회 어떤 누구도 법치주의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눈덩이처럼 범죄가 어떤 누구도 커지게 된다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둘 국가는 아무도 없다. 특히 외국인이 그쪽으로 가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내버려둘 국가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외국인이 다루었을 때 눈에 쉽게 띄어요. 연예인들이 범죄했을 때 눈에 쉽게 띕니다. 정치인이 이렇게 누구나 알만한 사람이 범죄를 하면 눈에 쉽게 띕니다. 그것이 이제 공인이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알려진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에는 눈에 쉽게 띄어서 쉽게 처벌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누가 112 신고를 동영상으로 딱 하시면 곧바로 걸립니다. 문자나 어떤 음성 증거를 통해서 협박을 하거나 해도 곧바로 범죄가 구속 요건이 되는데요. 신고하면 당합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1년 동안 증거를 모아놨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그렇게 했을 때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